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현대차 횡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윗구간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었던 40만 원 부근을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돌파 이후로 곧바로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SR 플립이 나오면서 지지 라인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얘기를 드렸었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나왔다고요.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셨던 주주분이나 횡보를 하고 있었던 현대차에서 고민하고 계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 당연히 고민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현대차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현대차 강한 반등 이어갈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트 먼저 봐볼게요. 현대차 차트를 보면 제가 왜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얘기를 드렸나요? 하락 채널 상단 돌파 이후로 하락 채널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도 없었고 곧바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40만원 저항선을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앞으로도 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저는 현대차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현대차 강한 상승이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 하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되돌림파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피보나치 들어보셨죠? 피보나치로 대충 되돌림을 돌려봐도 아직까지 236 구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되돌림이 나왔을 때 38이나 0.5 구간까지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지금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매물대만 보더라도 현대차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은 50만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도 50만원까지 현대차 주가의 상승을 만드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곧바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냐, 왜? 곧바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현대차 주가의 상승이 조정 없이 나오는 상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되돌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땐 ABC 파동으로 나온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상승을 하고 있었던 종목에서 조정이 나올 땐 ABC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강한 하락 이후로 V자 반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점을 갱신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요.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죠. 강한 하락 이후로 곧바로 반등을 기대하면서 개인들은 보통 매수를 하는데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을 갱신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이 차트를 반대로 보면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던 현대차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곧바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고요.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똑같아요. 강한 상승이 나와서 대부분의 개인 주주분들이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구나,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매수를 했을 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내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차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B파 눌림목 구간을 노려야 될 때라고요. 이 B파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보통 B파도 똑같이 ABC 조정으로 나오거든요. ABC 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지금 40만원에 굉장히 두터운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된다고요. 물론 차트상 분석을 했을 땐 오차 범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타점의 대응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같이 보는 거죠.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가장 먼저 거래량을 봐야 돼요. 왜?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거래량은 결국 돈이거든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중요 위치로 주가가 다시 한번 왔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동반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수급을 같이 보는 건데 수급을 볼 때 많은 주주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외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조정을 받고 외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승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수급창에 찍히는 외인들의 수급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그 전날 외인들의 수급이 궁금한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집계가 되는 외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의 외인들의 포지션, 기관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요. 수급창은 사실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도움은 되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을 때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우리가 눌림목 구간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40만원 매물대 현대차 주가가 왔을 때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에서 비중을 담아가는지 아니면 관망을 하는지 더 나아가서 매도를 던지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관망을 하고 매도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반등을 할 것처럼 보여도 조급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겠죠. 왜? 개미털기 구간이 우리의 예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파가 임펄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 상환 수량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락 임펄스 파동이 나올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 이미 현대차를 담아가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겠네, 전고점 돌파까지 끌고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현대차 제가 위험하다, 고점 돌파 노리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하락이 나왔죠. 이 하락을 정상적인 하락, 건강한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트 상에서 최소 쌍바닥이나 아니면 주가를 옆으로 끌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어센딩의 모양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대차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그러한 모양은 없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차트 상에서 윗구간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의 조정은 나와야 된다고요. 그 변동성이 우리의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강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준 현대차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관망만 한다면 이 기간의 조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 현대차 80만 원이 고점이었구나,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겠다, 투매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을 할 때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어디서 비중을 담을 건지, 어디서 비중을 덜 건지 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현대차 매수를 할 건지, 리스크를 낮춰갈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도움 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도와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만큼이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대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가져왔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항상 있었다고요. 물론 모든 종목들이 그런 건 아니죠. 최근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종목들이 보통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당연히 큰손 세력들의 매집은 들어왔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반등할 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
현대차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
1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